서기 1430년 지구는 이질적인 존재들에게 침략당했다. 인간은 처음에 그들을 천사로 숭배했지만 마족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맞서 싸웠다. 결국 인간은 이른바 천사라는 존재가 실은 위협임을 깨닫고 한때 적이었던 마족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고 인간 기사들은 천사들과 직접 맞붙었다. 기사 중 한 명이 거대 천사 하나를 땅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수많은 전사들이 전장에 쓰러지는 등 승리의 대가는 컸다. 바로 그때 성기사진은 그들을 모두 물리쳤는지 궁금해하지만 수평선을 바라보던 그녀는 허공에서 거대한 문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다. 그 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풍경 속에서 거대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서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때 거대한 손이 안에서부터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다. 모든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았고 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문 안에서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이합적인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간과 마족 병사들은 새로운 거대 천사의 모습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진 역시 겁에 질려 그렇게 거대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거대 천사는 보라색 에너지를 모으며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강력한 일격을 날렸지만 진은 폭발의 한가운데서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천사는 마치 즐기고 있다는 듯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검을 꽉 쥐었다. 그녀는 마왕이 도우러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다. 마족 중 한 명도 그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동의했다. 이제는 인간들까지 마왕이 나타나 천사를 물리쳐 주기를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사는 지체 없이 땅에 있는 병사들에게 돌진했다. 그 괴물은 눈에 이상하게 빛나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진은 필사적으로 모두에게 공격을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천사는 그들을 향해 강력한 빗줄기 2개를 발사했다. 공격은 정통으로 명중했고 여러 병사들이 폭발에 의해 소멸되었다. 진은 빛이 동료들을 삼키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거대한 폭발이 전장을 휩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격렬하게 충돌했다. 거대 천사는 불시의 기습을 당해 방해받은 것에 꽤 화가 난 듯 보였다. 한편 진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폭발로부터 몸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보라색 방패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녀 앞에서 위풍당당한 인물이 먼지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원군이 마침내 도착했기에 그 기사는 미소를 지었다. 나타난 사람은 긴 백발의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모두에게 꽉 버텼다며 잘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왕 단테리오이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진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불평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말에 그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인간 병사들은 그가 마족임에도 불구하고 안도하며 그에게 감사했고 이제 모두가 거대 천사 앞에서 떠있는 마왕을 향해 환호했다. 거대 천사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우리의 주인공을 노려보았다. 돈 테리올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손에 막대한 양의 보라색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우리의 영웅은 전속력으로 돌진해 천사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생명체는 공격의 위력에 놀랐다. 분명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갑자기 사악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 괴물에게 달려들었다. 천사는 어둡고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병사들은 마왕의 초현실적인 힘에 넋을 잃었다. 하지만 천사의 조각들이 공중에서 다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 괴물은 몸이 뒤틀리고 변형되면서 고통스러워 보였고 불과 몇 초 만에 훨씬 더 근육질이고 기괴한 형태로 변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천사는 그의 새로운 힘을 이용해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진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단테리오의 이름을 소리쳤다. 거대 천사는 단테리오를 붙잡아 온 힘을 다해 쥐어짰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며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음을 드러냈다. 직후 그는 괴물의 손에 정말 이상한 마법진을 만들었다.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소리를 지르며 엄청난 양의 보라색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 마법은 온 힘을 다해 폭발했고 천사는 고통에 그를 놓아주었다.
그 생명체는 그렇게 강력한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단테리오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시익 웃었다. 천사는 분노에 이를 갈며 무언가 심각한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황금색 마법진을 만들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저 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 보이는 황금 날개를 가진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거대 천사는 위에서부터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다음으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엄청난 힘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의 주인공은 정면으로 맞았고 그 일격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황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전장 전체를 밝혔다. 진과 병사들은 그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파괴적인 공격을 본 진은 모두에게 즉시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황금빛 폭발이 전장 전체를 삼켰다. 연기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진은 땅에서 몸을 보호했다. 눈부신 빛에 눈을 꼭 감았지만 한쪽 눈을 살짝 뜨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전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러자 거대 천사는 공중에 떠서 자신이 초래한 파괴를 관찰했다. 알고 보니 생존자들은 분화구 바닥에 있는 보라색 장벽 덕분에 구출되었다. 천사의 힘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땅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다. 진은 일어나서 걱정스럽게 단테리오의 행방을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이 천사 바로 앞에서 그의 공격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천사의 공격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며 칭찬까지 했다. 그러자 그 괴물은 가슴에 난 구멍을 드러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단테리오의 공격이 그의 몸을 관통하여 정중앙을 명중시켰던 것이다. 우리의 영웅은 천사가 그런 수를 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랐다. 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우리 주인공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거대 천사는 가슴의 구멍을 무시하고 이미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의 지체도 없이 훨씬 더 강력한 황금빛 기둥을 또다시 발사했다. 단테리오는 긴장했고 진은 공격이 너무 빨라 피할 수 없다고 외쳤다. 천사는 지금 그들이 패배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고 그래서 우리의 영웅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갑자기 진을 불렀다. 그녀는 걱정하며 그 공격을 막고 괜찮으냐고 묻지만 단테리오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 앞에 계속 서 있었다. 우리의 영웅은 그녀에게 자신이 지금부터 할 말을 아주 잘 들으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인간과 마족 모두를 부탁한다고 말하자 진과 다른 병사들은 매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 기사는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잠시 후 분홍색 에너지 구체가 진을 감싸 그녀를 멀리 데려갔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혼자서 그 공격을 감당할 준비를 했다. 갑자기 분홍색 에너지가 병사들을 싸움터에서 멀리 옮기기 시작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진도 잡혀 안전하게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거품 안에서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인공이 천사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홀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술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그의 몸에서 하얀 에너지가 흘러나와 땅에 봉인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진은 단테리오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그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의 곁에 있겠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영웅은 그녀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우리 주인공의 몸이 빛의 섬광과 함께 폭발했고 진은 절망에 빠져 그의 이름을 외쳤다. 폭발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 천사와 전장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들 둘 다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고 우리의 영웅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반복했다. 진은 안전하게 내려와 단테리오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고 그렇게 우리의 영웅의 모습은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진은 위대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편 우주 어딘가에서 주인공의 영혼이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자 지구에 기이한 빛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갑자기 황금빛이 그를 감싸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빛은 대도시의 한 병원을 향해 급강하합니다. 병원 안 한 젊은 남자가 병원 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책이 떨어지고 그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며 눈을 뜨자 여기가 어딘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아가일은 낯선 환경에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희생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 몸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표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순수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자 이전의 마왕이었던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된 것인지 궁금해하고 이제 우리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한 젊은 남자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면은 이제 현대적인 밝은 병원으로 완전히 바뀌고 우리 주인공은 미즈카미 다이아라는 이름의 2학년 학생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웅장한 도시를 보고 천사들의 위협이 끝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그는 이 몸의 기억을 엿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매우 사랑했던 부모님과 함께한 행복한 어린 시절의 단편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린 다이아는 완전히 망연자실하여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손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샌드백으로 사용되었고 괴롭히는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다이아는 손에 수상해 보이는 알약을 쥐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모든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우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가 그의 몸 안에서 폭발하고 그는 이 힘을 제어할 수 없어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마침내 어린 다이아는 약해지고 완전히 지친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우리 주인공은 매우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병원을 떠나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손을 봅니다. 그는 도시에 와 있지만 무언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주위가 너무나도 평화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불쌍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무리의 리더는 매우 사악하고 조롱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주인공은 기억 속에서 그 남자를 즉시 알아봅니다. 그는 불량배들이 반격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것과 불쌍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골목 바닥에서 무자비하게 그를 걷어차며 다이아가 없으니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리더인 야마자키 큐가 주인공을 잡고 건방지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그를 놀라게 합니다. 카요는 놀라서 미즈카미의 이름을 외치며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합니다. 터무니없는 힘을 느끼고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그를 가볍게 밀쳐 날려버립니다. 야마자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땅에 부딪힙니다. 다른 아이는 그 틈을 타 도망칩니다. 분명히 겁에 질린 주인공은 그에게 미즈카미 다이아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너냐고 묻습니다. 카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자신이 미즈카미가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가 틀렸다며 자신은 마왕 단티리오라고 소리칩니다. 그 불량배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잠시 후 그와 그의 친구는 주인공을 보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짜증이 나서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야마자키는 그에게 죽을 뻔한 경험 후에 미쳤냐고 물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본 불량배는 싸울 준비를 하고 힘의 기운을 발산하며 손에 빛의 구체를 든 채 주인공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큐는 주인공에게 바로 빛의 광선을 발사하지만 단티리오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격을 피합니다. 에너지 폭발은 그를 지나쳐 땅에 부딪힙니다. 불량배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주인공은 그 공격이 화려했지만 실제적인 힘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모두의 주의를 끌고 도착한 사람은 2학년 학생인 사쿠라 바와사이입니다. 불량배들은 겁을 먹고 수석 학생이 거기서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걸어와서 주인공 옆에 섭니다. 아사히는 야마자키에게 빈둥거리지 말고 훈련이나 하라고 말하지만 불량배는 화를 내며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한숨만 쉴 뿐입니다. 주인공은 나머지는 자기가 처리할 테니 뒤로 물러서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사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방끈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티리오는 도움에 감사하지만 그 불량배는 자신과 볼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주인공의 태도에 꽤 혼란스러워합니다. 단티리오는 그 불량배와 볼 일이 있다며 그를 불러냅니다. 카이유는 화가 나서 주인공에게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말하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 위해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힘들이지 않고 한 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는 터무니없고 인상적인 힘으로 그를 공중에서 돌린 다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를 높이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아사히는 주인공의 초현실적인 힘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카이의 얼굴은 땅에 먼저 처박힙니다. 그의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고통 속에서 일어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들에게 주인공을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가 에너지 구체를 만들어 준비하고 주인공 방향으로 강력한 폭발을 발사합니다. 아사히는 그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공격은 정통으로 명중했고 불량배들은 승리를 자축합니다. 폭발의 연기가 거치자 주인공이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불량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하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공격을 손에 쥔 채 나타나 이것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묻습니다. 불량배의 친구들은 공황에 빠지고 큐는 바닥에서 그저 멍하니 있습니다. 아사히 또한 그가 어떤 주문도 사용하지 않고 마법을 막았기 때문에 놀랍니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진짜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불량배들은 이건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야마자키에게 경고하지만 큐는 여전히 분노하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즈카미 같은 녀석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발차기와 함께 그는 주인공에게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인공은 그에게 바로 어둠의 마법 주문을 발사합니다. 그의 눈은 힘으로 빛나며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옛 미즈카미가 어떻게 무자비하게 맞았는지, 과거에는 불량배들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그저 비웃으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사이코 같은 미소로 미즈카미는 자신의 샌드백이 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화가 나서 그 녀석을 버릇없는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둠의 마법 구체를 카이유의 복부에 바로 발사합니다. 불량배는 그렇게 빠르고 직접적인 공격을 예상하지 못해 충격을 받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인공은 그저 자신의 공격 결과를 지켜봅니다. 그 일격이 야마자키를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리자 아사히와 다른 불량배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주저없이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만 주인공은 그것은 다이아가 느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다가와서 그런 마법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매우 궁금해하며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자신이 위대한 마왕 단티리오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완전히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사히는 마왕 이야기에 꽤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질문합니다. 소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려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지만 그녀를 보며 주인공은 그의 오랜 친구 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감을 감지하고 그것이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건물 높은 곳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천사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검은 날개와 매우 사악한 미소를 드러냅니다. 위험을 감지한 우리 주인공은 한숨을 쉬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단순히 사라지며 몇 개의 깃털만 남기고 갑니다. 두 사람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하늘만 쳐다봅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은 이제 천사 토벌대 양성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마력을 가진 가장 유망한 젊은이들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주된 목표는 천사와 싸우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모든 학생이 발표를 위해 모인 체육관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매우 건장한 교관이 마력 측정이 그들의 성적과 입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아사히는 주인공을 지켜보며 지난번에 그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미즈카미 다이아의 힘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모두를 밀쳐내며 자신이 1등이 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는 주인공을 지나쳐 마력 측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법진이 있는 플랫폼 위로 올라갑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그곳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자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1006이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사히 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랍니다. 주인공은 숨을 헐떡이는 그를 보며 그의 마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최강자의 수준이라면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의 차례가 되고 모두가 큰 기대를 안고 그를 쳐다봅니다. 과시하던 학생이 이제 주인공을 도발하고 주인공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그러자 단티리오가 손을 들고 완전한 자신감으로 다음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낮은 점수에 돈을 거는 것을 의심하며 수군거린다. 기계로 걸어간 주인공은 그 장치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의 라이벌은 그가 공부만 하니 역사 수업이냐고 비웃으며 묻는다. 이 도발에 화가 난 주인공은 그를 심각하게 쏘아본다. 예전에 미즈카미가 도서관에서 혼자 몇 시간씩 공부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다. 그는 절박한 순간에 어머니를 불렀던 것을 기억한다. 어릴 적 어머니가 도와주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다시 어두운 도서관에 혼자 남겨진다. 그는 책을 붙잡고 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단티리오는 그 고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 녀석에게 분노한다. 주인공은 발판 위로 올라서고 그에게서 보라색 에너지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거대한 어둠의 아우라가 폭발하며 체육관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내 에너지가 가라앉고 모든 학생이 주인공을 쳐다본다. 아사히와 다른 이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기계에서 삐소리가 나며 1880이라는 결과가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라이벌은 화를 내며 기계가 분명 고장 났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가 아주 잠깐 동안 엄청난 양의 마력을 방출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교관은 장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며 주인공에게 다시 테스트해보라고 요청한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인상적인 점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정식 멤버 중에서도 만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는 천천히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니 움직일 필요 없다고 말한다. 직후 그는 매우 우월한 태도로 기지개를 켜며 긴장을 풀고 씩 웃으며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인다. 갑자기 그의 눈이 파랗게 빛나고 그는 매우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기계가 폭주하고 숫자가 45,000까지 치솟아 모두를 놀라게 한다. 라이벌은 기계가 고장 났다고 소리치지만 아사히는 그게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다. 아사히는 그의 마력이 너무 방대해서 아무도 감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계는 99,000에서 과부하가 걸려 산산조각이 난다. 다른 학생들은 겁에 질려 폭발을 피해 달아난다. 주인공은 그 장치를 연약한 장난감이라고 부르며 상황을 비웃는다. 그의 모든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떡 벌리고 만다. 교관은 측정을 취소하고 다른 날 다시 하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토마스 씨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경보가 뜬다. 학생들은 괴물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긴장한다. 주인공의 라이벌은 마침내 진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환호한다. 아사히 또한 매우 결연한 표정으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한다. 한편 주인공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본다. 장면은 도시의 안개 자욱한 번화한 거리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두 아이가 근처의 위험을 모른 채 평화롭게 걷고 있다가 어린 소년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 교과서에서 본 천사를 가리킨다. 그의 어머니는 공황에 빠지고 천사는 내려와 공격할 준비를 한다. 천사는 땅에 있는 불쌍한 어린 소년을 향해 똑바로 날아간다. 그 생물체는 소년을 붙잡고 그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그의 이름 유타를 소리쳐 부른다. 하지만 주인공의 라이벌이 때마침 도착해 괴물에게 마법을 날린다. 그 학생은 자신의 공격을 자랑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껏 거만해진다. 하지만 공격은 아무 효과가 없고 연기가 거치자 흠집 하나 없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자 천사는 매우 사악하고 위협적인 미소와 정말 불쾌한 표정으로 그에게 돌진한다. 그 녀석의 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천사가 등 뒤에 콘크리트 기둥을 파괴한 것을 깨달은 학생은 공격에 반응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진다. 그 생물체는 그 틈을 타 어린 소년 유타를 공중으로 던져버린다. 소년은 내던져져 속수무책으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고 그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보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주인공이 어디선가 나타나 마지막 순간에 소년을 구한다. 그는 아이를 아사히에게 던지고 아사히는 그를 안전하게 품에 안는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함께 천사와 싸울 준비를 한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몸에 완벽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천사는 혼란스러워하며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심각하게 사악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괴물은 격분하여 이를 간다. 그의 라이벌과 또 다른 소녀는 거대한 천사 앞에서 공포에 얼어붙어 있다. 남학생은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옆에 있는 소녀는 겁에 질려 있다.
그러자 주인공은 워밍업부터 시작하겠다며 보라색 아우라를 발산하고 매우 집중한 표정으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한다. 갑자기 한 의문의 남자가 도착해서 모두에게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친다. 그는 자신을 토벌팀제 이강스 부대 대장인 마코토 세이도라고 소개한다. 소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이 도착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안도한다. 주인공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기사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시간 낭비 없이 소위 기사라는 자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마코토에게 도전한다. 마코토는 시계를 확인하고 지원군이 10분 후에나 도착한다는 것을 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다. 마코토가 아사히를 부르자 그녀는 갈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한다. 마코토는 아사히에게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것이라고 말하고 지체 없이 에너지 무기를 준비해 천사를 쏠 준비를 한다. 기사는 온 힘을 다해 발사하여 괴물에게 정확히 명중시킨다. 주인공은 그저 모든 것이 꽤 흥미롭다는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한편 아사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검을 들고 그 생물체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괴물에게 매우 빠르고 정확한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지만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으로 그녀의 칼날을 잡아챈다. 소녀는 그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완전히 충격받는다. 상황을 본 마코토도 백병전에 돌입하기로 결심하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천사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그 생물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상처에서 검은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 아사히는 그 틈을 이용해 괴물의 얼굴에 제대로 된 발차기를 날린다. 직후 마코토가 뛰어올라 머리에 돌려차기를 성공시킨다. 그러자 소녀는 무기를 준비하고 대량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천사는 연이은 공격에 잠시 주춤하며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다. 아사히는 화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며 더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천사를 토벌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멤버로 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 생물체는 회복하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천사는 매우 빠르고 예상치 못한 일격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주인공이 어디선가 나타나 맨손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마코토와 아사히는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장면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떡 벌린다. 그 생물체는 고개를 돌려 매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인공을 쳐다보고 땅에는 주인공이 쉽게 막아낸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다. 천사는 다른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주인공을 쳐다본다. 주인공은 그들이 곤경에 처한 것 같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마코토는 그가 단지 경험 없는 신입일 뿐이라며 물러서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를 변호하며 어쩌면 그가 전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씩 웃으며 주인공은 팀 리더의 결정을 기다린다. 마코토는 동의하지만 후방에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거대한 천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 생물체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거기에 도착했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괴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그 일격에 천사는 높이 날아가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번쩍인다. 마코토와 아사히는 충격에 빠져 주인공의 힘을 믿지 못하며 소리친다. 펀치의 충격파가 너무 강해서 기사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한다. 천사는 땅으로 추락한다. 천사가 자신이 만든 잔의 한가운데로 추락하자 마코토는 무기를 손에 든 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라색 오라를 두른 채 이미 다음 공격을 위해 뛰어오른다. 그는 땅에 있는 천사에게 검지를 겨누고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어둠의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 주인공은 우월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른 두 사람 앞에 멋지게 착지한다. 마코토는 그의 정체가 뭐냐고 묻고 주인공은 그에게 위치로 가라고 말한다. 천사는 정통으로 맞은 강력한 공격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려고 한다. 천사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마코토와 아사히는 마지막 합동 공격을 준비한다. 기사는 모두에게 거리에 보호막을 만들라고 소리치고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매우 강력한 마법 장벽을 만든다. 그러자 다른 소녀가 도와야 한다며 주문에 동참하고 손을 들어 올리자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직후 황금빛 폭발이 하늘의 천사를 삼키고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괴물을 정면으로 타격하여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폭발은 도시 전체를 밝히고 심지어 건물 꼭대기까지 닿는다. 주문을 도왔던 소녀는 완전히 지치고 쇠약해져 땅에 쓰러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보라색 장벽을 만들어 폭발로부터 모두를 보호한다.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아직 힘이 남아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색 구체가 사라지면서 공격이 성공했음을 드러냅니다. 천사는 고통의 이를 갈며 하늘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땅에 있던 소녀는 천사를 물리쳤다며 승리를 축하하지만 그 생명체는 여전히 서 있고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소녀는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천사는 공중에서 재생하기 시작하고 회복되자 다시 공격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마코토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싸우면서 후퇴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투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보라색 기운을 내뿜으며 천사를 물리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들에게 잘 보라고 말하며 괴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둘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주섭니다. 집중된 눈빛으로 우리 주인공은 그 생명체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천사는 앞으로 돌진하여 매우 강력한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비웃으며 초현실적인 힘으로 괴물을 공중에서 휘두릅니다. 그 생명체는 우리 영웅의 손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천사를 멀리 던져버리고 그 생명체는 땅에 부딪히며 팔이 녹아내리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우리 영웅은 하급 천사조차도 높은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라이벌은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미 희망을 잃습니다. 아사히와 다른 소녀 역시 얼굴에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는 황금색 마법진을 만들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며 손을 높이 들어 막대한 양의 천상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직후 강력한 황금빛 광선이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곧장 내려오지만 우리 주인공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손으로 광선을 천의 옆으로 보내버리며 그 공격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비웃을 뿐입니다. 천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을 예상하지 못한 아사히와 다른 소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영웅은 재생 마법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보라색 에너지를 집중시켜 전투의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잠시 후 그는 어두운 빛의 광선을 천사에게 곧장 발사합니다. 마코토는 입을 떡 벌리고 우리 주인공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소리칩니다. 천사의 몸은 금이 가기 시작하며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소녀는 천사의 재생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진 것을 알아차리지만 우리 영웅은 여러 번 재생하게 놔두면 지치는 것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라이벌은 짜증을 내며 그가 싸움으로 조금도 지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분노의 이를 갈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천사의 마력이 머리와 가슴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머리에 손을 찔러 넣습니다. 직후 그는 자비 없이 다른 손으로 그 생명체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천사에게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보여주고 얼굴이 온통 더러워진 채 순수한 만족감과 승리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웅은 이 두 지점이 파괴되면 천사는 재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웃으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그의 라이벌은 완전히 아연실색합니다. 마코토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해내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것은 세계 최강자 5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라이벌은 머리가 엉망이 된 채로 미즈카미가 속임수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웅은 방금 끝난 전투로 꽤 지쳐 보입니다. 마코토는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정말 누구인지 묻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단티리오이며 마왕이라고 밝힙니다. 기사는 우리 주인공의 마왕 이야기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시계를 확인하고 그가 아카데미의 미즈카미 다이아임을 확인합니다. 마코토는 다시 함께 싸울 것이라며 그날을 고대합니다. 싸움을 도왔던 소녀는 이것이 마치 스카우트 제에 같아서 매우 흥분합니다. 한편 아자이는 팔짱을 끼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를 악물고 우리 주인공의 힘에 꽤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소녀는 미즈카미를 불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며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습니다. 우리 영웅은 그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녀에게 되묻습니다. 그는 그룹을 향해 돌아서고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지자 그는 우월한 태도로 자신이 위대한 마왕으로 각성했다고 말하고 소녀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눈은 감탄으로 반짝입니다. 아사히와 마코토는 그 폭로에 충격을 받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소녀는 자신이 우리 주인공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영웅은 잠시 생각에 잠겨 매우 진지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특별한 시력으로 젊은 여성의 숨겨진 잠재력을 감지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휘될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우리 주인공의 대답에 매우 행복하고 흥분합니다. 우리 영웅은 올바른 훈련을 받으면 그녀가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그의 목이 공격당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그는 아사히에게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신비한 손에 붙잡힙니다.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 아사히를 전력으로 공격하여 그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주문을 외워 공중에서 공격을 멈추게 하고 분노의 찬 표정으로 난데없이 나타난 새로운 생명체를 노려봅니다. 천사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 영웅 앞에서 헐떡이며 서 있고 녹색 눈을 빛내며 격렬한 분노로 우리 주인공을 노려봅니다. 천사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 영웅 앞에서 헐떡이며 서 있고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자이는 천사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신비한 생명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괴물이 소리 없이 우리 주인공 뒤에 나타나지만 우리 영웅은 살짝 비웃으며 신경 쓰지 않는 듯 강력한 주먹으로 천사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립니다. 그 일격의 생명체는 나라가 땅에 세게 부딪힙니다. 천사가 떨어진 충격으로 큰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그 생명체는 곤충과 비슷한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천사가 시공간을 순간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웃으며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우리 영웅의 몸이 자신에게 매우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도 천사의 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괴물의 몸을 검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코토와 아사히는 난데없이 나타난 두 번째 천사에 놀랍니다. 기사는 천사가 보통 1년에 몇 번만 나타난다고 말하고 아자이는 시계를 확인하며 이 새로운 천사가 위협 목록에 없다고 소리칩니다. 마코토는 이것이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보라색 기운을 발산하며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천사는 매우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녹색 눈을 빛내며 우리 영웅의 그림자 같은 손을 쳐다봅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공의 힘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 우리 주인공의 라이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영웅은 어둠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전투를 준비하고 천사는 매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라이벌을 둘러싸고 그는 반응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를 보호하고 손으로 천사의 입을 잡고 비웃으며 엄청난 힘으로 그 생명체를 공중에서 휘두릅니다. 우리 영웅은 보라색 에너지 공격을 천사에게 곧장 발사합니다. 공격은 정통으로 명중하고 천사는 폭발로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우리 영웅은 자신이 천사의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둘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 마주섭니다. 천사는 손을 뻗어 매우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황금비드로 우리 주인공을 향해 에너지 폭발을 발사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손으로 공격을 잡아 아무 문제 없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그는 천사의 힘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체는 전력으로 돌진하여 날개로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우리 영웅은 손가락 하나로 공격을 막고 우월한 눈빛으로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는 천사가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더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조롱의 화가 나 지근거리에서 공격하려 하고 사악한 미소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집중시키지만 우리 주인공은 손으로 가슴을 꿰뚫어 그것을 물리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천사에게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웅은 마지막 일격으로 그 생명체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천사는 공중에서 분해되어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분노에 찬 표정으로 천사는 자신을 물리친 우리 주인공을 노려보고 녹색 눈을 빛내며 무언가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마지막 순간에 순간이동하여 전투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우리 영웅은 그것을 붙잡고 절대로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가 순간이동을 막아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천사의 입에 손을 찔러 넣고 비웃습니다. 그는 마침내 찾고 있던 것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상한 물체를 꺼내 이것이 순간이동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가 물체를 으스러뜨리자 천사는 공중에서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웅은 마왕이었던 과거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모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파괴를 즐기는 듯했던 흰날개의 천사 군대와 맞섰던 전투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물체의 재질이 신비한 문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지막 일격으로 천사를 끝장내며 분해시킵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지막 강력한 일격으로 천사를 으스러뜨리고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손으로 그 생명체의 눈을 뽑아냅니다. 잠시 후 천사는 공중에서 검은 액체를 뿌리며 폭발하고 우리 영웅은 팔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비웃으며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싸움이 끝났음을 보여주자 이제 다른 학생들은 거리에서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코토와 소녀들은 우리 주인공의 초현실적인 힘에 충격을 받고 기사는 이것이 그의 첫 실전인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주인공의 라이벌은 당황하여 필사적이 됩니다. 그러자 마코토는 처음에는 공포에 얼어붙는 게 당연하다며 아사히를 보더니 그녀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특별하고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며 심지어 교관들도 그녀를 신병들 사이에서 광전사라고 부른다고 밝힙니다. 아사히는 칭찬에 당황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마코토는 주인공이 그들 모두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기가 마왕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마코토는 웃으며 다른 애들을 겁주려는 새로운 농담이냐고 묻지만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힘 때문에 거의 믿을 뻔했다고 인정합니다. 주인공은 이 정도 수준에 놀란다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천사의 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요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천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지원군이 도착하고 모두가 마침내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사히가 다가와 주인공에게 진지한 이야기가 있다며 부르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녀는 다음 전투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그런 그녀를 보며 주인공은 옛 친구 제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에 동의하며 그녀가 제인의 환생이라면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믿기 때문에 훈련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아사히와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동안 사쿠라바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수한 분노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 녀석은 미즈카미가 이기기 위해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라이벌을 무시하고 신이 난 아사히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쿠라바는 조금 전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마법 강화 약물이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장면은 토벌 학교 훈련장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매우 발전된 전투 로봇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검이라는 특수 대천사 무기를 사용하며 로봇은 천사와의 실제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아사히는 마법검을 들고 훈련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로봇들이 전투력을 표시하며 전투 준비를 하고 소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로봇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기압과 함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기계를 파괴합니다. 로봇의 눈이 빙글빙글 돌고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기계는 최종 피해로 6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아사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홀로그램 화면에서 자신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한편 주인공도 훈련을 위해 마법검을 잡고 그것을 쥐자 매우 밝은 파란색 에너지 칼날이 활성화됩니다. 주인공은 검이 사용자의 마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사히는 충격을 받으며 저 거대한 칼날은 뭐냐고 궁금해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주인공은 칼날이 정말 길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그가 왔다고 말하고 그는 약속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주인공은 좀 장난쳐보겠다며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그가 칼날을 로봇에 대자 로봇이 주인공의 힘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봇은 떨기 시작하고 눈은 완전히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며 갑자기 파란 눈이 깜빡이며 경고의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기계는 삐소리를 내며 9999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아사히는 입이 떡 벌어지며 주인공의 힘이 한계를 초과했다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검이 자신에게 매우 편리한 아이템이라고 말하고 소녀는 그 무기가 인간 지혜의 정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그걸 배웠냐고 물어 그를 어색하게 만들고 주인공은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며 언젠가 공부하면서 배웠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검이 강력하지만 결함이 있다며 더 꽉 쥐고 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훈련 로봇의 검의 힘을 시험하고 칼날을 휘두르자 에너지가 흩어지고 로봇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검은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리며 스파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마력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무기가 쓸모없는 짐이 된다고 설명하고 그가 검을 떨어뜨리자 로봇은 타격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검이 주인공의 마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되어 기계가 산산조각 나 체육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는 아사히에게 자신의 마법 사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소녀가 매우 흥분하며 자신도 가르쳐달라고 두 팔 벌려 부탁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외칩니다. 소녀는 전투를 위해 자신도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지루해 보이며 그 생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일반 훈련 메뉴로는 부족하냐고 질문합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주인공이 했던 칭찬을 기억하고 얼굴을 붉히며 다이아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소녀가 주인공을 이름으로 부르자 짜증을 냅니다. 주인공은 시익 웃으며 그녀도 훈련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순수한 존경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시작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몸을 꿈틀거리며 다른 감각을 느끼는 듯하고 얼굴이 온통 빨개집니다. 그녀는 힘이 빠져 체육관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사히는 충격을 받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짜증을 내며 그가 가련하고 무방비한 소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마력 흐름이 막혀 있었다고 설명하고 얼굴을 붉힌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공은 뒤로 물러나 마법검을 되찾으러 갑니다. 그는 체육관 바닥에 있는 소녀에게 무기를 던지고 놀란 그녀는 공중에서 검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를 손에 들고 그녀는 훈련의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주인공은 소녀에게 마법검을 사용해보라고 말하고 그녀는 자기 같은 사람은 이전에는 무기를 활성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고집을 부리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검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놀랍게도 분홍색 에너지 칼날이 갑자기 무기에서 나타납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녀는 마침내 검이 자신에게도 통했다고 소리칩니다. 아사히는 그녀가 그렇게 쉽게 해낸 것을 믿지 못하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소녀는 반에서 사쿠라바만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훈련 로봇을 쳐보라고 말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새로운 힘을 시험할 준비를 합니다. 소녀는 로봇에 다가가 첫 타격을 준비하고 기압과 함께 에너지 칼날로 기계를 칩니다. 로봇은 삐소리를 내며 받은 피해로 110이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소녀는 결과에 놀라고 주인공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주인공은 그 진전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이 처음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며 충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주인공에게 자신도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공은 돌아서서 매우 진지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력 흐름은 이미 완벽하고 그의 특별한 시야를 사용하여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몸을 통해 깨끗하게 흐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아사히는 더 강해질 수 없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훈련에서 큰 발전을 이룬 다른 소녀를 바라보지만 주인공은 그녀도 강해질 수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특별 훈련 메뉴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전투 로봇을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아사히는 궁금해하며 자신을 위한 특별 훈련 메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마력을 절대 한계까지 끌어올리라고 말하고 소녀는 동의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한 번에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집중하여 많은 양의 분홍색 에너지를 방출하고 기압과 함께 훈련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압과 함께 그녀는 훈련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예고 없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다른 소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즐거운 듯 웃고 얼굴을 붉히며 주인공의 특별 훈련을 지켜봅니다. 주인공의 손이 빛나고 그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사히는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힘이 빠져 체육관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는 주인공에게 마력이 완전히 빨려나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고 얼굴을 붉히며 어떻게 자신의 마력이 그렇게 빨리 빨려나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소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아사히는 주먹을 꽉 쥐고 훈련의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주인공은 계속하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에너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소녀는 그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자 놀라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바닥에 있는 아사히에게 계속 에너지를 전달하고 얼굴을 붉힌 채 그녀는 엄청난 양의 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몸에서 뭔가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크게 뜹니다.
주인공은 그 과정 후에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아사히는 느끼는 감각에 충격을 받아 일어서고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마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소녀는 이것이 현재 마법 이론에 어긋난다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그 이론이 틀렸다고 비웃습니다. 그는 아사히에게 다가가 매우 진지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시간 낭비 없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겁을 먹고 왜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마력을 고갈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충격을 받은 소녀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묻습니다. 다른 소녀는 부작용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사람들이 낡은 헛소리는 뭐든지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과거에 그렇게 훈련했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매우 진지하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아사히를 마주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제안에 대해 생각하는 듯 옆을 쳐다보았고 얼굴을 붉히며 순수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사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의 모든 확신을 담아 훈련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하겠다며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시익 웃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하루에 100번씩 쉬지 않고 반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고 100번은 말도 안 되는 횟수라고 필사적으로 외치지만 두려워하면서도 동의하며 그 혹독한 훈련을 준비합니다. 주인공의 손이 빛나며 그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다시 한번 기력이 다해 완전히 지친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손은 그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아사히는 충격에 빠져 있고 다른 소녀는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공의 손은 강렬한 분홍빛 에너지로 빛납니다. 소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는 듯합니다. 3시간 후 그녀는 체육관 바닥에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겨우 20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첫날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소녀가 그를 꽤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주인공이 이런 훈련법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소녀는 평생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상황을 분석하듯 생각에 잠깁니다. 소녀는 대천사팀이 어떤 조직인지 물었고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장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법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전 세계에 있는 5팀 중 한 곳에 합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단원이 100명뿐이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정식 단원이 되는 학생은 극소수라고 설명하고 주인공은 급여가 좋으니 인기 있는 직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 강력한 천사와 싸웠던 전투를 떠올리며 지금의 엘리트들이 왜 이리도 약한지 의아해합니다. 주인공은 결함투성이인 마법 사용 이론과 그들에게 훌륭한 도구인 마법검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종 천사의 출현에 대해 고뇌합니다. 그가 600년 전 천사들과의 대전쟁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기자 소녀들은 그를 지켜보았고 이윽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전사들의 힘을 키워야겠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말에 소녀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어두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조직에 들어가 모두를 훈련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결심합니다. 주인공은 당장 정식 단원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장면은 학교 교실로 전환됩니다. 교실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한편 아사히는 홀로그램 화면에 부지런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났고 아사히는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며 시익 웃습니다. 소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자 주인공은 곧 알게 될 거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단호한 걸음걸이로 교실에 들어섭니다. 그의 엄숙한 표정은 무언가 전할 소식이 있음을 암시했고 모든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클립보드를 들고 발표를 준비하며 다음 주 특별훈련 시합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합니다. 이윽고 그는 몸을 돌려 학생 전체를 마주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다른 소녀는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중얼거립니다.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직속 명령이라며 소리칩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대결은 야마자키 대 미즈키, 두 번째 대결은 아사히 대 우리의 주인공 다이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의 모두가 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사히가 고개를 돌려 시익 웃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장면은 교장실로 전환되고 교장은 화면으로 주인공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쓸어넘기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은 그런 성적으로는 추천해줄 수 없다며 우리의 주인공에게 전투 능력이 전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투력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 아니냐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는 교장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교장은 홀로그램 화면에 뜬 아사히의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의 주인공이 그녀를 이긴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추천이 보장되는 거냐고 묻자 교장은 시익 웃으며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의미심장한 표정은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주인공은 미즈키를 훈련시켜 야마자키를 이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최하위권 학생들끼리 싸운다는 말에 교장은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공은 그걸로 부족하다면 자신의 퇴학을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교장은 주인공의 자신만만한 내기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교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책상 위 홀로그램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내 약물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교장은 둘 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조건이라며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거래 조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교실, 학생들은 모두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야마자키는 상대가 풋내기라며 굴욕감에 휩싸여 분노에 차 쇠막대를 힘껏 구부렸습니다. 교실 학생들은 여전히 소식에 동요하고 있었고 야마자키는 분노에 찬 얼굴로 추천장 따위는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싸워주겠다며 우리의 주인공을 가리키고는 다음은 내 놈 차례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즈키가 겁에 질려 조심스럽게 주인공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훈련만 따라오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사히 역시 특별 훈련이 기대된다며 미소를 띤 채 시합 전까지 더 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모모야마와 미즈카미를 부르며 걱정스러운 어조로 둘 다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는 괜찮을 거라며 조심해야 할 건 오히려 상대편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하던 학생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놀라 큰 소리로 웃으며 사쿠라바까지 농담을 다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주인공은 겁에 질린 미즈키를 바라봤고 방과 후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를 만납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결계 마법은 잘 다루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몹시 부끄러워했고 울먹이는 얼굴로 그게 자신이 쓸 줄 아는 유일한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의 올바른 본능이라며 진정한 강함은 기술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너머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몹시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계 마법을 사용해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 마법은 적의 발을 묶는 데나 쓸모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주인공은 시익 웃으며 마법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걸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는 듯했습니다. 장면은 학교의 대련장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주인공과 아사히는 팔짱을 낀 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참가자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항복을 받아내면 승리하며 위험해질 경우 자신이 시합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즈키는 두려우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야마자키와 마주섰고 선생님은 위대한 대결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두 학생 사이 야마자키가 먼저 돌진하며 순식간에 끝내주겠다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스스로를 방어하며 전방에 분홍빛 에너지 결계를 생성했습니다. 그의 일격은 거대한 먼지 구름과 빛을 일으키며 폭발했고 미즈키는 강력한 마법 결계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야마자키는 내 방어 따위로는 어림없다며 분노에 차 소리쳤고 관중석의 학생들은 그의 힘이 압도적이라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맞기나 하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소녀는 훈련을 떠올리며 땅에 마법진을 그렸고 기압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전투 능력을 발동시켰습니다. 거대한 붉은 에너지 칼날이 나타나 힘차게 허공을 갈랐고 대련장 한가운데에 분홍빛 에너지 구체가 나타났습니다. 분홍빛 에너지 구체는 폭발하며 거대한 연막을 피워 올렸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야마자키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고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이 실패하자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즈키는 그를 향해 여러 개의 분홍빛 에너지 투사체를 날렸습니다. 연기가 퍼져나가 대련장 전체를 뒤덮었고 소녀는 매우 집중한 진지한 표정으로 연기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련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마자키는 연막 따위는 소용없다며 공격을 준비했고 기압과 함께 연기 속으로 에너지 구체를 날려보냈습니다. 소녀는 방어를 준비하며 에너지 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대련장에 엄청난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연기로부터 몸을 가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했었고 놀란 표정의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대련장을 주시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미즈키가 마법진과 함께 새로운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야마자키는 예상치 못한 싸움의 전개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습하기 위해 연기를 뚫고 돌진했고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기압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마법 결계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결계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장면은 다시 우리의 주인공과 미즈키의 훈련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새로운 결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맹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의 훈련법이 모든 마법의 법칙을 거스른다며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생각에 잠겨 상황을 분석하더니 간단한 손짓으로 마법을 희게 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즈키는 충격을 받으며 그의 시범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현재 그녀는 시합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분홍빛 에너지 결계가 공중에서 흔들리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즈키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손짓을 하자 결계가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야마자키는 그녀가 결계를 구부리는 것을 보고 입을 쩍 벌렸고 그녀는 꼬집는 듯한 손짓으로 분홍색 에너지를 계속 조종합니다. 그러자 결계가 움직이며 경기장 안의 남자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갑자기 에너지 삼각형이 형성되어 그를 그 자리에 가둡니다. 남자는 위가 열려 있다며 이건 속임수라고 소리칩니다. 미즈키는 손으로 닿는 제스처를 취해 감옥을 완성하고 야마자키는 천장이 닫히자 절망적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결계가 닫히면서 분홍색 에너지 큐브 안에 그를 가둡니다. 아사히는 그가 잡혔다고 소리치고 우리 주인공은 시익 웃습니다. 남자는 벽을 두드리며 내보내달라고 소리치고 싸움이 공평하지 않다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즈키는 마법 결계 안에 산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자 야마자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전략을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는 질식하기 시작하며 큐브 안에서 절박해집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결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며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음을 깨닫습니다. 야마자키는 무릎을 꿇고 패배에 분노하며 소리치고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미즈키는 그의 반응과 자신의 승리에 놀랍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빛나며 그를 결계 밖으로 끌어내고 마법진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순간이동됩니다. 소녀는 자신의 힘에 놀라 손을 바라보고 분홍색 에너지 결계는 입자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은 이제 텅 비었고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야마자키는 헐떡이며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즈키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야마자키는 경멸과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녀를 노려봅니다. 남자는 전투가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녀를 쫓습니다. 그는 손에 노란색 에너지 구체를 준비하고 가까워지자 강력한 에너지 공격으로 그녀를 치려고 합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충격에 대비하지만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마법검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분홍색 에너지 칼날이 나타나자 목에 검이 겨눠진 남자는 놀랍니다. 소녀는 결의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야마자키는 신참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선생님은 팔을 들어 경기 종료를 알리고 연기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모모야마가 승자라고 외칩니다. 아사히는 기쁘게 박수를 치고 우리 주인공은 시익 웃습니다. 야마자키는 땅에 무릎을 꿇고 패배에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관중석의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그녀가 어떻게 검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미즈키가 경기장을 수줍게 가로질러 걷는 것을 지켜보고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보며 매우 감사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칭찬하며 싸움에서 아주 잘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녀는 힘이 빠져 우리 주인공의 무릎에 쓰러집니다. 그는 그녀를 들꺼들어 옮겨 잠시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긴장을 풀고 다음 싸움을 보라고 말하고 그와 아사히는 곧 시작될 큰 전투를 준비합니다. 관중석의 한 남자는 그가 사쿠라바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들이 지난번에 싸우는 걸 못 봤냐고 묻습니다. 장면은 경기장으로 바뀌어 두 사람이 멀리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으며 우리 주인공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매우 침착해 보입니다. 아사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마법검을 들고 위대한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사히는 분홍색 에너지검으로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외치고 관중석의 교장은 그녀의 실력이 다시 향상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야마자키의 패배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 그녀를 여러 조직에 추천했다고 밝힙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경기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자 손바닥에서 푸른 에너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맨손으로 에너지 칼날을 만들고 그녀의 수준에 맞춰 힘을 조절했으니 어울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검이 부딪히고 우리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공격을 막아냅니다. 한 학생이 그가 맨손으로 검을 만들었다며 충격에 빠져 소리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쉽게 막아내며 전혀 힘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사히는 그의 힘을 극복할 수 없어 절망합니다. 단 한 방에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뒤로 날려 균형을 잃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아사히는 우리 주인공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전투의 함성과 함께 매우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푸른 에너지 칼날로 공격을 막지만 경기장에서 소녀의 예상치 못한 힘에 놀라며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의 마법검 손잡이를 잡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상대를 분석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아사히의 손이 빛나며 무기에 더 많은 마력을 쏟아붓자 그 역시 힘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똑같이 합니다. 소녀는 다른 손으로 에너지 칼날을 잡고 그가 맨손으로 무기를 잡고 있다며 충격에 빠져 소리칩니다. 아사히는 집중한 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의 검을 지렛대 사마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그녀를 더욱 멀리 밀어냅니다. 소녀는 무기를 더 꽉 쥐고 다시 준비하며 망설임 없이 또 다른 공격을 위해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뭘 할 거냐고 도전하며 손짓으로 공중에 거대한 얼음 결정 덩어리를 만듭니다. 아사히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달려가 반격을 준비합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그녀는 땀을 흘리지만 그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으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더 꽉 쥡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너무 느리다며 다시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만 쳐서는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아사히는 시익 웃으며 동의하고 계획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포기할 거냐고 묻지만 소녀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가장 강한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전투의 함성과 함께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모든 마력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말하며 검을 들어 거대한 분홍색 에너지 칼날을 만듭니다. 무기는 엄청난 강도로 빛나며 거대해지고 그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아사히의 거대한 에너지 칼날을 미소로 지켜보고 그녀는 너무 많은 힘으로 머리카락이 분홍색으로 변하며 가진 모든 것을 담아 공격을 날립니다. 분홍색 칼날은 아래로 내려와 우리 주인공의 얼음벽과 충돌합니다. 얼음은 소녀의 일격의 힘으로 녹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푸른 에너지 칼날로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의 힘이 엄청나서 힘겨워 보입니다. 두 칼날이 충돌하며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집니다. 아사히의 공격이 폭발하고 거대한 분홍색 먼지 구름이 경기장을 뒤덮습니다. 충격파가 관중석의 모든 학생들을 뒤로 날려버리고 폭발의 먼지가 퍼져 모두의 시야를 가립니다. 교장은 흥분해서 소리치며 이걸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연기 속에서 아사히는 헐떡이며 완전히 지쳐 보이고 놀란 표정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며 소녀는 분홍색 에너지 검을 든 채 연기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시익 웃으며 그녀의 기술이 괜찮았다고 말하지만 아사히는 그가 자신의 가장 강한 공격을 한 손으로 잡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에너지 칼날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학생들은 그가 공격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사히는 공격에 더 많은 힘을 쏟아 우리 주인공을 밀어내려 하고 분노로 빛나는 눈으로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의 칼날을 더 단단히 잡고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면 무기를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익 웃으며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에너지 칼날을 쥐어짜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공격을 하늘로 날려 흩어버립니다. 아사히는 입을 쩍 벌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의 마력이 공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의 뒤에 악마의 형상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봅니다. 악마의 형상은 우리 주인공의 전생의 주인인 달티리오이며 아사히는 충격받은 얼굴로 강력한 기사로서 그와 맞섰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가 앞에 있는지 물으며 눈물을 흘리며 전 주인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 주인공은 공기 중의 분홍색 에너지 입자를 관찰하며 아사히에게 마침내 기억해냈냐고 묻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소녀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우리 주인공이 성공적으로 환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쓰러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과거를 기억하려 하지만 눈을 감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사히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주인공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댑니다. 관중석의 미즈키와 야마자키는 그 장면에 깜짝 놀라고 우리 주인공은 눈을 감고 그녀에게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불과 파괴로 가득한 곳에서 그녀의 기억을 봅니다. 아사히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큰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 눈을 빛내며 우리 주인공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며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 영혼의 기억이 봉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왜냐고 묻고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5 천사를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그녀의 기억을 되찾는 열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사히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들의 계획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경기를 기권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묻습니다. 아사히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기권한다고 확인합니다. 남자는 우리 주인공의 팔을 꽉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그를 경기의 최종 승자로 선언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학생들은 싸움의 전개에 충격을 받았고 주인공이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후 주인공은 아사히를 바로 뒤에 데리고 계단을 올라간다. 그녀는 그의 옛 이름으로 불렀다가 즉시 정정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씩 웃으며 상관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미즈키가 달려오다 관중석 계단에서 넘어지며 이곳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소리친다. 아사히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미즈키는 그녀를 믿지 않고 아사히를 가리키며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미즈키는 그녀가 항상 악마 같은 얼굴로 훈련했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당황하며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 한다. 미즈키는 이제 사랑에 빠진 소녀 같다며 아사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계속 소리친다. 주인공은 자리에 앉아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계속 티격태격하는 동안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본다. 교장은 격분했고 그 결과를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2 사람 모두 정식 멤버로 추천한다. 남자가 교장이 사쿠라바를 도구로 사용하려 했고 역사상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재능으로 보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교장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식은땀을 흘린다. 교장은 자신의 비밀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자 충격을 받는다. 남자는 최근 천사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교장은 사쿠라바가 미국 지부에 보낼 선물이었다고 밝힌다. 남자는 씩 웃으며 그러면 교장의 평판이 깎일 것이라 말하지만 교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미즈카미를 데려가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교장은 이러면 사쿠라바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 소리치며 실패자가 그녀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남자는 그를 쳐다보며 그렇다고 말한다. 싸움을 본 후 교장은 그 결정에 대해 노망난 늙은이라 부르며 격분하고는 화가 나서 텅 빈 경기장 스탠드를 가로질러 가버린다. 그 후 주인공은 미즈키도 명단에 추가해달라고 말한다. 주인공에게 몸을 돌린 남자는 그녀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자기가 훈련시키면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남자는 동의하며 이선에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다. 교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격분한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것에 대한 모든 분노를 표출한다. 한편 장면은 밤의 아리아크시로 바뀌고 갑자기 하늘에 빛의 문이 열리며 여러 천사들이 날아나온다. 장면은 한 남자가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감시실로 전환된다.
이 남자는 연구 부대 책임자인 켄조 히로카와로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순수한 아기가 담긴 표정으로 키보드를 치기 시작한다. 남자는 지나치게 흥분하며 정체불명의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한편 밖에서는 완전 무장한 정예 부대원들이 보인다. 갑자기 한 병사가 통신기에서 이상한 신호를 받는다. 그의 목에 있는 장치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활성화된 것 같다. 디지털 시계는 거의 9시 정각임을 보여준다. 방으로 돌아와 남자는 모니터로 병사들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몇 초 후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며 머리를 감싸진다. 그러자 그와 다른 모든 병사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 동시에 땅에 쓰러진다. 주인공과 미즈키가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림자 같은 손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켄조는 그들 중 5명에게는 천사와 싸우고 나머지는 문을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즉시 병사들은 일어나 명령을 수령했음을 확인한다. 미즈키는 그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에 검은 날개와 사악한 미소를 지닌 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체할 시간 없이 병사들은 에너지 검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그들은 두 천상의 존재를 상대로 거대한 공중전을 시작한다. 하지만 천사들은 동요하지 않고 에너지 폭발로 반격한다. 마코토와 그의 파트너는 폭발을 지켜보며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유명한 마법 강화 부대가 활동하는 것일 거라고 대답한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이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강화제를 사용한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여자는 있으니 자신들이 처리할 것을 믿지 못하는 거냐며 화를 낸다. 한편 전투 중에 한 병사가 천사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반격을 준비하며 무기를 더 꽉 쥔다. 병사는 다시 공격하기 위해 그 생명체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 에너지 검으로 천사에게 직격탄을 날리는데 성공한다. 그 생명체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에 고통을 느끼는 듯하다. 동시에 지상에 있는 다른 병사들은 연합 공격을 준비한다. 그들은 모두 천사들을 향해 강력한 황금빛 에너지 구체를 발사한다. 거대한 공격이 공중에 있는 생명체 중 하나를 정통으로 가격한다. 하지만 천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듯 사악한 미소를 유지한다. 직후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도시의 하늘을 밝힌다. 미즈키는 그 장면을 보며 마침내 싸움에서 이겼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결과에 그다지 확신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발밑에 보라색 마법진이 나타난다. 하늘에서는 폭발로 인한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생명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드러난다. 연구실에서 켄조는 천사가 공격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타나자 불가능하다고 소리친다. 켄조는 제어 모니터에서 거대한 폭발을 보고 공황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는 밖의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친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그의 정예 병사 중 한 명이 땅에 쓰러져 있고 한 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사들도 패배하여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방에서 켄조는 모니터에서 그들의 생체 신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제어판에는 그들의 에너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디지털 시계는 전투가 시작된 지 3분도 채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격분한 그는 임무를 중단하고 모두를 즉시 구조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실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것을 깨닫는다. 켄조는 그들이 소모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체력이 그렇게 낮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주인공과 마코토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켄조가 마코토에게 연락하여 작전 지휘권을 그에게 다시 넘긴다. 마코토는 그 갑작스러운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꽤 놀란다. 잠시 후 부상당한 병사들을 태우기 위해 구조 헬리콥터가 도착한다. 병사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항공기로 옮겨진다. 주인공과 그의 일행은 헬리콥터가 그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본다.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한다. 그녀는 저 거대하고 신비로운 문을 어떻게 파괴해야 할지 묻는다. 다른 사람이 미사일 공격을 제안하지만 마코토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몸을 돌려 무언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마코토는 주인공을 똑바로 가리키며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 순간 주인공은 보라색 기운에 둘러싸여 문을 향해 질주한다. 그는 계획이 있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다.
그의 발이 갑자기 땅에 나타난 거대한 마법진에 닿는다. 잠시 후 그는 크고 신비로운 문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한다. 마코토는 깜짝 놀라며 그것이 사중 마법 주문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 문은 파괴할 수 없지만 해체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손을 뻗고 그의 눈은 순수한 어둠으로 빛난다. 직후 그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문이 반짝이는 표면에 손을 대고 빛의 섬광과 함께 문은 그저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천사들은 격분하여 뒤에서 주인공을 기습하려 한다. 하지만 아사히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기습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든다. 마코토 또한 모두를 돕기 위해 싸움에 합류하겠다고 외친다. 그 생명체는 그의 방향으로 강력한 에너지 공격을 발사한다. 하지만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그를 방어하기 위해 마법 방패를 만든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는 천사의 강력한 일격을 막아낸다. 저 위에서 문이 상단히 작은 큐브로 부서지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조각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의 친구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를 바라보며 주인공이 정말 대단하고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푸른 머리 소녀는 굉장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서 있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그의 놀라운 위협을 축하합니다. 그는 남은 천사들이 곧 공격할 테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마코토는 결연한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잠시 후 그는 이제 소탕 시간이라며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장면은 천사 토벌 부대의 회의실로 전환됩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게이트 앞에 선 주인공의 영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와 다른 학생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주인공 역시 회의실에서 차분하게 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단 3일 만에 게이트에서 19명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미즈키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19명의 천사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라며 경악합니다. 그녀는 만약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도쿄시 전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의실의 다른 학생들은 나머지 계획을 들을 준비를 하며 일어섭니다. 마코토는 이 재앙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문제는 게이트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라고 설명합니다. 한 젊은 남성이 게이트를 파괴하는 마법은 주인공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른 학생은 주인공이 사용한 주문이 사중 주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들은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코토는 그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히 그렇게 되었다고 확인해줍니다. 푸른 머리 소녀는 그가 혼자서 많은 이들이 함께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해냈다고 덧붙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마법사가 여러 명 있다면 그 주문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기술팀이 이미 연구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 남자는 짜증을 내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다른 작전은 없냐고 묻습니다. 마코토는 당분간은 오직 미즈카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게이트는 있고 만약 그것이 던전으로 변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며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른 학생은 짜증을 내며 그런 생각은 꺼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미즈키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던전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크린에는 신비한 힘에 의해 변형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이 1000개의 문 주변 지역이 변형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지는 이제 도시의 건물 중 하나 위에 있는 게이트를 보여주며 이 변형으로 주변 건물들이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변형된 장소에서 여러 천사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던전이 일반 게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를 내보낸다고 말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보에 꽤 불안해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만약 일본에 그런 것이 형성된다면 나라는 끝장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즈키는 데이아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며 말합니다. 주인공은 속으로 자신에게조차 던전은 골칫거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가 파괴되지 않으면 던전이 계속 퍼져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리더의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코토는 대전쟁 이후로 던전화 사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자신들의 임무는 그저 천사를 무찌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리더는 이것이 모두의 주된 임무라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에 계속 집중합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나고 공기 중에서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는 듯합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소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직후 경보가 울리며 던전과 유사한 현상을 알립니다. 주인공은 이제 진짜를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건의 장소는 아다바시의 한 대형 현대식 건물이며 잠시 후 건물은 분홍색 에너지에 휩싸여 변형되기 시작합니다.